안녕하십니까. 열린 JTB 서주영입니다. JTB 전주방송이 올해 꼭 20살이 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도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언제나 그랬듯 20년 전 처음 방송했을 때 그 마음가짐으로 공정한 보도와 또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JTB 전주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열린 JTB도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가길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JTB에서 논의할 프로그램은요, 클릭 이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시청자위원과 제작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위원 두 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연구공동체 모정 김규남 이사, 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JTB 전주방송 유진수 아나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네, 클릭 이 사람 프로그램 논의에 앞서서요, 먼저 시청자 모니터의 의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요, 클릭 이 사람 프로그램이 뉴스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인물과 이슈를 대담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물보다는 이슈에 많이 좀 치중을 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제작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 클릭 이 사람이 10년을 훌쩍 넘어간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게스트가 한 분이었지만 작은 변화로서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슈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두 게스트를 모시고 이제 하나는 이슈, 한 분은 또 화제 인물을 선정했는데 타이틀 제목이 중성적으로 이슈와 사람이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중성적으로 이 클릭 이 사람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슈를 하니까 좀 어색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자 또 이슈와 인물을 많이 다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좀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의견은요. 최근 클릭 이 사람이 중국 길림성이라든지 익산 동물복지농장 그 현장에서 직접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답답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출연자들도 좀 덜 긴장하고 한결 더 편해 보였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내용이 너무 좀 산만하거나 집중이 되지 않았고, 또 의상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단정치 못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일반인 출연자들은 대개 이제 스튜디오 공간이 낯설기 때문에 조명이라든지 카메라가 들어오면 깊은 얘기가 안 나오고 NG가 이제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찾아가면서 녹화를 시도를 많이 하는데요. 의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마 축산농가를 찾아갔을 때 그분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복을 입고 녹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일 편안한 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좀 단정치 못한 그런 점을 느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의견을 살펴보면요. 현재 그 도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슈가 되는 그런 인물들도 다루는 게 참 좋지만, 또 전북 출신으로서 전북을 떠나 활동하고 있는 이 출향민들을 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좀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늘 제작진은 열린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됐건 경상도가 됐건 제주도가 됐건, 실제로 서울에 가서도 출향민 가운데 열심히 사는 분들, 연세대학교 정가병 총재님이라든지 LS 전선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현장에 가서 녹화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도 있었고요. 아마도 세계 속에 전북을 알리고 있는 그런 분이 또 계시다면 어디든지 카메라를 들고 가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진수 아나운서는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또 프로그램 또 제작자의 역할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 장단점이 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장점은 무엇보다도 진행자와 연출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결정이 빠르다는 겁니다. 한 게스트가 출연을 하게 되면 보통 25분 분량을 녹화를 하게 되면 질문을 한 20개에서 25개를 준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문이 트이면서 출연자가 더 재미있는, 준비한 인터뷰보다 질문보다 더 재미있는 내용을 말씀할 때에는 다른 질문들을 준비한 건 다 날려버리고 그 질문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채워가는데, 그런 결정을 제가 PD이자 진행자이다 보니까 쉽게 현장에서 결정할 수가 있고요. 단점이자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전문 PD가 아니다 보니까, 아나운서이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완성도,
또 구성면에 있어서는 전문 PD보다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장단점이 각각 있지만 좀 아무래도 좀 유연성이 있어서는 확실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시청자 의견을 좀 살펴봤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두 위원님들께서는 클릭 이 사람 어떻게 보셨나요? 좀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나 또 그렇게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클릭 이 사람에서 관심을 갖는 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북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지향하고 있는 그 지향점, 그 가치 체계를 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곧 문화이고 또 살아있는 역사이고 전북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그 최근에 본 방송들 다 그 인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없었는데 네. 그 중에서 특히 관심이 갔던 분은 동물 복지의 그 농장을 경영하는 참사랑 농장 대표이신 이미천 대표님, 그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본인의 삶에서 나오는 진정성과 그리고 절박함, 이게 계속 묻어났고, 제가 특히 인상적으로 봤던 건 그분이 그 유진수 아나운서께서 예. 그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 AI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말에 대한 그분의 답변이 소름이 쫙 끼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닭을 사랑하는 그분의 그 간절하고 진정한 마음이 그 짧은 순간에 금방 드러나서 그 대담 프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쫙 느껴졌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참 좋은데 아무튼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임 위원님. 네, 저는 제 자신이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이번에 그 9월에 방영됐던 지난 개남의 그 정미석 김지연 관장님의 어떤 말씀, 대담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제가 고향이 진안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저 자신도 그 용담댐 수몰 과정 속에서 제 고향 땅의 많은 부분이 수몰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날 때마다 좀 아련함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수몰되기 전부터 그런 용담댐 주변 마을들의 어떤 소소한 일상, 그 다음에 어떤 경치, 그 다음에 어떤 기념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진에 담아서 그런 것들을 보존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거였고, 그게 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그런 내용들이 추진이 되었다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대담의 내용을 보다 보면 초기에는 그렇게 큰 뜻을 품고 출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난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6년 만에 개관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봤는데요.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 필요한 내용들을 보면 간단한 운영비 정도인데 우리가 단발마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거에는 수억 원씩 쓰면서 실제로 1년에 몇 천만 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중요한 문화유산을 어떤 간직하고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좀 적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에서 관심 밖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문제는 문광부를 떠나서도 우리 전라북도나 그 진안군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접근해서 그런 일상적인 생활상의 어떤 사진의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많은 사람이 가지는 않더라도 그 가슴 속에 뭉클함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뭉클함을 해소하고 정화하고 올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위원님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인물들에 대해서 꼽아주셨는데 유진수 아나운서도 진행자로서 정말 수많은 많은 출연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출연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출연했던 게스트한테도 그런 질문하면 상당히 난감한데 가수들한테 이제 애창곡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너무나 많은 출연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 점들도 분명히 있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청년 실업난이 심각할 때 열심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이루어낸 그 영화 감독 최동원 감독님이 오래도록 인상에 남고요. 또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CEO의 꿈을 이루었던 유경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간 승리로서 잔상에 좀 많이 남습니다. 네. 예. 좀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는 인물들이 아무래도 좀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심층 그 좌담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이 클릭 이 사람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1대1로 MC와 이제 게스트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토크만에 가진 매력이 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살짝 꼽아주셨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의 좀 매력,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이 대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그 만나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내력을 알아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얼마나 깊이 있게 그 사람의 그 삶의 애환과 진정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뉴스라고 하는 어떤 형식 속에 갇혀버리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제한이 되는데 대담 프로 안에 오게 되면 훨씬 솔직하고 또 그 어떤 외연적 그 중압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진실함까지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담 프로가 매력 있는 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진정성을 꼽아주셨는데요. 다른 의견 네, 있으시다면요? 우리가 TV 하면은 지역의 중요 인물들의 사건, 사고,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대담 프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보통 사람의 일상적인 어떤 소소함, 삶과 이야기,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 철학들을 대담 과정 속에서 솟아낼 수 있고 그리고 꼭 지역의 중요 인물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감동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진행하는 어떤 대담 프로 중요성은 뉴스나 이런 거에 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성과 또 소소한 이야기에서 주는 또 감동을 꼽아주셨는데요.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자체도 정말 평범한 이웃 주민부터 대선 후보자까지 인물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가능하다면 요즘은 형식을 많이 탈피하다 보니까 찜질방이라든지 또 막걸리도 한 잔, 전주 막걸리 유명하니까요. 먹으면서 정말 거추장스럽지 않고 진솔하면서도 담백한 내용을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많이 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방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솔하고 이 담백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클릭 이 사람의 이렇게 가진 그 매력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또 진정성과 좀 담백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잘 담아내려면 어떠한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지 그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꼽아주신다면요. 그 아무래도 방송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상황 이거는 그 지금 두 분 아나운서님들은 그래도 이게 직업이시고 늘 하시는 일이니까 자연스럽지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죠.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겠고 또 질문하시는 분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그런 그 안내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다 드러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 못할 그런 사연이나 또 저 밑바닥에 감춰져 있던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사실은 그 얘기가 중요하죠. 네. 외형적인 것에 갇혀가지고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참아 못했던 그런데 너무 중요한 그런 삶의 지향과 가치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할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일반 시청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삶을 투영해보고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열심히 사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저는 어쨌든 이 방송이라고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이런 그 외형적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가능한 한 그걸 좀 줄여주는 거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절박하고 진정성 있는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은요? 네, 클릭 이 사람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듯이 가능하면 어렵겠지만 물리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의 조건과 내용 속에서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시기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요하게 본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김제시장 편 이런 경우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 상태에 있는데 그 내용 전반을 보면 김제의 삼성까지 오는 지금까지 과정에 대한 거의 그 홍보 프로그램 어떤 성격이 강하게 띄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눈살이 찌푸러졌는데 그런 건 물론 군정이라든지 도정을 홍보 내지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룰 수는 있지만 시기상으로 그 군이나 어떤 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조건을 고려하면서 어떤 방영 어떤 시기들을 조제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견과 또 시기성이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네, 시기성에 대해서는 분명 따갑게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김제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과 사에 대해서 그래도 반반씩 유지를 하려고 했던 점이 있었고요. 늘 출연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솔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행자의 역할인데 제가 뭐 100%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항상 끝나고 나서 늘 후회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왜 안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더 이끌어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항상 후회하는 게 이 프로그램인데 한 가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게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꼭 시청자들이 원하는 질문은 내가 했으면 좋겠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질문은 꼭 이 프로그램에서 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은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프로그램 언제까지 제가 진행하고 연출할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의 그 지적사항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소신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담 프로그램 클릭 이 사람이요. 참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이 장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장수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과도 있을 거고요. 또 그에 대한 또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 장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방송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뭐 장점은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데이터도 집적이 되니까 뭐 당연히 좋은 건데 그 한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칭찬만 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그 미진한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대담을 나누는 이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진수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 중에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첫째는 그 현장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뭐 막걸리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 삶의 현장성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체적이고 진실한 내용에 다가서겠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방송에서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팅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프로듀서이면서 아나운서로서 그때 내가 왜 이 질문을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성찰과 자각,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이런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는 대본을 주죠. 네. 미리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히는 순간 이야기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준비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준비한 얘기도 이 긴장감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차마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그냥 감춰두고 있는 거죠. 그거를 포착하는 게 아마도 지금 포착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화제가 넘어가기 전에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잘 듣고 한 적어도 서너 차례의 그 부수적 질문이 계속 진행되어야 그래야 숨겨져 있는 이야기, 아직 미처 끄집어내지 못한 이야기,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미 유 아나운서님께서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장수 프로그램이라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제작과 진행의 어떤 각고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이 인정되고 또 감동과 재미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제작과 진행이 일치한다는 건 저는 장점의 측면으로 많이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제작까지 함께 한다면 충분히 현장의 대화 속에서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 주도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통해서 그 인물이라든지 이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점 그리고 이면의 내용까지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에 있어서의 문제인데요. 가능하면 정치적 인물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어떤 장들보다도 민간 부문의 이슈나 인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두 위원님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네. 클릭 이 사람이 장수 프로그램이지만 외람되지만 사실 전주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제가 진행하고 연출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우리가 먹는 일상에서 비타민처럼 먹었을 때 어디가 크게 좋아지거나 이걸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 먹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익숙해지면 도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월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인물도 전북 출신으로 이런 분들도 있었네 하고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신선하면서도 뭔가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 발굴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주 비타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발전적인 모습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클릭 이 사람이 어떻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라디오 대담 프로하고 TV 대담 프로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그 태도와 진정성과 열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 화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참조 화면들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아마도 텔레비전 대담 프로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어떤 주제가 어떤 그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어쩌면 화면 반쪽은 계속해서 자료 화면이 나가면서 그것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면 훨씬 더 현장감과 생동감이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료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이미춘 대표의 그 농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 간 거니까요.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동물 복지라고 하는 것의 현장이 어떤가. 그분이 그 알을 이렇게 가져올 때 닭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동물들이 날갯짓을 해서 그 뭐 닭 뭐죠? 닭 바이러스인가? 뭐 닭 진드기 이런 걸 털어내고 있는 이 건강한 현장의 장면 같은 게 같이 이렇게 보여지면 그분이 일상적 작업복을 그냥 입고 앉아서 거기는 스튜디오가 아니잖아요. 그냥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성이 고스란히 나타나면 저는 적어도 시청자들께서도 그분의 그 복장에 대해서 아마 다시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방송 그 TV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거를 잘 충분히 10분 활용해서 그것의 특성들을 잘 드러내면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장수 프로그램이니까 습관과 간섭이 자꾸 개입이 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자와 제작자가 끊임없이 한 분이니까 자기 성찰, 어떤 자기 반성,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어떤 모니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내용성을 채워 나가고 어떤 그런 신선함을 준다면 앞으로도 또 그리고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특히 이제 관이라든지 어떤 주요한 관의 이슈가 되다 보면
외풍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방송사 특성상 그런 것들을 제작자 겸 진행자니까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막아내면서 자기 자신의 제작자 진행자로서의 가치와 철학을 방송에 온전히 담아낸다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장수하면서 많은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TV로서의 그 장점을 좀 살리고 또 끊임없이 그런 성찰과 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예. 매체가 너무나도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텔레비전에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걸 우리 서민들은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또 저희 전주방송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담백한 이야기 많이 담고 있는 서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또 의견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린 JTV 오늘은 클릭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참 좋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좀 비타민 같이 좀 우리들에게 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자리해 주신 두 위원님 또 유진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JTV 전주방송.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JTV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